안녕하세요. 이재식 국어학원 참이화입니다. 아이들과 항상 만나서 같이 수업을 해오면서도 학부모님들께 뭔가 인사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곧 또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여유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지켜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힘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의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정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를 어떤 아주 중요한 자료 삼아 '기말고사를 더 잘 준비해 볼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이런 영상을 좀 찍어 보게 됐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셔서 아이들과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하고 바라 봅니다. 중간고사 시험지를 분석하는 것은 기말고사 시험지를 미리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예측이 가능한 요소들이 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간고사는 기말고사의 일종의 기출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고사를 출제하셨던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위원으로 기말고사를 또 출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출제 경향과 또 좋아하시는 문제 스타일 또 선지를 구성하실 때 '어떤 방법을 많이 쓰실까? 어떤 요소들을 조금 어려운 요소로 생각을 하시고 변별하시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그 예측 범위 안에서 준비를 하는 그런 방향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봐요. 문제의 방향성과 유형을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가 걱정되는 만큼 충분히 아주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영역별로 문항을 어떻게 구성을 하셨는지, 문학과 문법의 비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1 번부터 5 번까지 선지를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 분포는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시험을 잘 보고 등급 컷이 형성이 됐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역별로 문항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과 문법이 이제 우리 1 학년 내신에서는 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중원고 같은 경우는 전체 27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선다형 객관식이 26 문제 그리고 논술형이 1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논술형이 주관적인 의견을 작성하는 그런 논술형이 아니라 보기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적절하지 못한 문법적인 표현을 찾고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놓여진이라고 하는 이중 피동의 표현을 노인 또는 놓아진으로 수정을 하는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어서 학생들은 굉장히 막 당황을 하고 많이 인제 틀린 요소이기는 한데 '주관적인 의견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답형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 27 문항 중에서 문법이 8 문항 출제가 됐고요. 문학이 19 문항으로 거의 1대 2의 비율로 '문학의 비율이 아주 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문법에서는 문법 요소가 인제 중심 출제 요소였는데 문법 요소 아 2 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문법 요소가 가장 인제 중심이 되고요. 기말고사에서는 중세국어라고 해서 고전 문법이 출제 범위가 됩니다. 아이들이 사실 문법 요소 중간고사 범위보다 기말고사 중세국어를 더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더 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고전 문학이 메인이었고 우리 중원고가 고전 문학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고전 문학의 비중이 좀 크게 다루어지는 경향을 띠고 있어요. 고전 문학에서도 시조, 가사, 고려가요, 향가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법이 8문항으로 전체 27문항 중에서는 29.6%, 약 30%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고,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이 나머지 인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고전 문학이 압도적으로 많았네요. 현대 문학 진달래꽃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도의 비율을 따져서 문항수를 결정하시는구나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문학이 많았기 때문에 문항수도 문학에 많이 배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중원고 시험지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문항 세트에 모 죽지랑가가 가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학습지 작품이었습니다, 시험 범위 중에서. 그리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제 막매가 향가 작품으로 묶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였던 정중의 유리창 연계 지문으로 그 가족의 어떤 사별 상황을 그 공통적인 요소로 연계를 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나?' 싶지만, 시험을 다 인제 치르고 나면 시험 시간이 좀 남았을 때 어떤 걸 하냐면, 1 번부터 5 번까지 번호를 쓴 후에 내가 선택한 답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 봅니다. 아이들의 시험지를 인제 나중에 사진으로 받아보면 그걸 체크한 경우들이 의외로 좀 많아요. 1번 선지가 답이었던 문제가 3 개였다. 2 번이 4 개였다. 3 번은 6 개다. 갑자기 3 번이 왜 이렇게 많지? 이상하다. '내가 3 번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답을 고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실 때 전혀 그런 계획 없이 우연히 3 번이 많았을 뿐인데, 우리 학생이 3번 선지가 많이 나온 것을 의심하고 답을 고쳤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선지를 구성하실 때 정말 그 비율을 고려하시는 그런 성향의 선생님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나 비율을 조절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신지를 좀 알면 나중에 기말고사를 볼 때도 선지 비율을 '역시 계획하셨구나. 그렇지 않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세워 봤습니다. 그랬더니 1 번이 답인 문항이 4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 번이 답인 문항이 5 문제였어요. 그리고 3 번이 엄청 많았습니다. 7 문항이었고, 그리고 4 번과 5 번이 고루 5 문항으로 굉장히 균형 잡힌 요런 구성을 보이더라고요. 어 정확하진 않지만 저의 예측으로는 '어느 정도 비율을 고려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인제 문제를 잘 내신 것 같아요. 때로는 들쭉날쭉 1 번이 엄청 적었다가 4 번, 5 번으로 가면서 막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의 심리가 1 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면 3, 4, 5 번을 잘 읽지 않을 테니, 그러면 시간을 너무 빨리 써 버리게 되니까 좀 더 학생들을 고민하게 만들려고 후반부에 4 번이나 5 번에 답인 선지를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원고 선생님들께서는 답안의 어떤 그 선지를 계획적으로 비율을 고려하셔서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선지를 구성하신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기말고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뭔가 변화를 주게 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틀이나 형식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배점 분포를 분석을 해 봤더니 3.3점 문항이 가장 낮은 배점이었고, 가장 높은 배점은 4.1점 배점의 문항이었습니다. 그 분포 간격이, 문항 배점 분포의 간격이 0.1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주 세밀하게 설정을 하셔 가지고 음 동점자가 최대한 인제 적게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등급을 변별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항 수도 살펴보니까 가장 인제 배점이 낮은 문항은 2 문항 정도, 가장 높은 문항도 2 문항 정도로 출제하시고 중간 그룹의 배점을 가진 문항을 많이 출제하시는 고런 경향이었습니다. 등급 컷을 살펴보면요. 이게 인제 가장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님들께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100 점이 전교에서 딱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중원고 학생이 전체 한 220 명, 228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상위 4% 1 등급의 학생은 9 명입니다. 그런데 100 점이 1 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제 감점을 당한 친구들 중에서 배점이 낮은 그런 감점을 당한 순서대로 1 등급 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인제 한 8명 정도는 감점이 되긴 했지만 1 등급 선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워낙 학생들의 점수 폭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번 중간고사를 잘 봤다고 해서 안심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점수가 쪼끔 낮다고 해서 좀 틀렸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수행평가 성실하게 감점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기말고사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의 결과를 받으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니까 뭔가 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문항의 유형을 살펴보면 내신형, 유사 수능형, 수능형 유형으로 우리 학교 내신은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인데요. 음 우리 중원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내신형의 문항, 그러니까 꼼꼼한 암기와 사전 어떤 숙지를 통해서 바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의 비중이 좀 높았던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서는 유사 수능형으로 연계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수능형은 완전히 낯선 작품, 보기를 통해서 적용해서 푸는 유형인데 그런 유형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 중원고에서 상대적으로 기존보다 유사 수능형의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연계된 작품들이 낯설게 느껴져서 답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내신형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도 충분히 연계 작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범위가 아닌 작품, 연계 가능성이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저는 공지된 공개된 시험 범위 안의 공부도 아직 미흡한 것 같은데 연계 가능성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작품 개념까지 공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고득점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연계 가능성이 있는 작품들까지 폭넓게 공부해 주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원고의 이번 그 시험의 난도는 중상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지문 출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법 파트의 문제들도 현지를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롭도록 세밀하게 정보들을 배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경향은 기말고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중세국어, 국어사 공부에 대해서 긴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킬러 문항인데요. 제가 인제 처음에 문항 구성을 말씀드릴 때 "서술형이 좀 아이들이 까다로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 문제인데요. 논술형, 딱 한 문제 나온 논술형이었습니다. 음 노여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노여진이라고 바로 찾았고 그리고 수정전, 노여진, 이중피동 이와 어지다가 동시에 실현이 되어서 지나친 이중 피동으로 노인 또는 노화진으로 수정을 해야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공부한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너무나도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요소예요. 그런데 그 유형이 논술형, 서술형,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 직접 찾아서 써야 되는 그 과정이 뭔가 숙달이 조금 미흡했던 경우 틀리기도 했습니다. 즉 뭔가 출제 요소에 대해서 내가 직접 써 보고 또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제 완벽하게 공부가 되어야 유형에 상관없이 뭔가 정답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는 내가 객관식 선지들 속에서 단순하게 그냥 선택하는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그 숙달 정도를 습득의 정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를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지금 중간고사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공부를 다 했는데 시험을 보는 그 순간에 실수로 판단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미흡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완전하게 학습이 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시험 상황에서 내가 실수를 했거나 또는 집중을 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 또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좀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가 준비한 정도가 100%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80-90% 정도였구나. 그렇다면 좀더 그 반복 횟수를 늘려주거나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다. 문제량을 더 많이 늘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내가 관련 개념, 공부가 미흡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기말고사 때는 2배, 3배, 4배의 노력을 기울여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공부가 우선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해요. 공부가 되어 있더라도 실수로 판단을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성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의 어떤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성하고 노력과 시간 많이 투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방학 시간을 활용해서, 방학 기간을 활용해 가지고 다음 학기 내신을 선행하는 겁니다. 2 학기 내신 선행은 우리 여름 학기 때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2 학기 교과서에 실려 있는 주요 문학 작품들을 꼼꼼하게 미리 수업 시간에 다루었고요. 그리고 문법 개념, 문법 요소라든지 중세국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개학하고 나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 피드백을 많이 해 주었어요. 선생님 여름 학기 때 우리 수업했던 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똑같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었습니다. 어 그런 어떤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억이 100% 완전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굉장히 인제 좀 미리 내가 공부를 해 뒀으니까 '부족한 부분, 기억이 흐려진 부분만 조금 더 채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촘촘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학기를 이용해서 또는 겨울 학기를 활용해서 2 학년 1 학기 선행을 해 준다든지 요렇게 계획을 세워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말고사 준비 과정이 되겠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마음을 다잡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또 어떤 점을 어떤 방법으로 채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도 어머니들께서, 아버님들께서 이야기 나눠 주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